한반도 지도를 보다 보면요. 이건 좀 이상한데? 싶은 부분이 있어요. 바로 군사 배치에 대한 건데요. 오늘은 그 아주 흥미로운 수수께끼를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최정예 공격 부대, 바로 해병대잖아요. 근데 이 해병대가 남한 땅도 아니고 어떻게 저 멀리 북한 바로 코앞에 있는 작은 섬들에 가 있을까요? 진짜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죠. 이게 오늘 우리가 풀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럼 이 수수께끼를 풀 첫 번째 열쇠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바로 이 섬들이 가진 아주 공격적이면서도 전략적인 지리적 위치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군사 전문가들 눈에는 이 섬들이 그냥 우리 땅,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뭐랄까? 북한 입장에서는 옆구리에 항상 차갑고 날카로운 비수가 겨눠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말 엄청난 위협으로 본다는 겁니다. 얼마나 가깝냐면요. 북한 해안선까지는 불과 10km예요. 여기서 마음만 먹으면 북한의 수도 평양까지도 타격이 가능하고요. 서해의 아주 중요한 보급항인 해주항, 남포항도 그냥 소나기에 지고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북한 해군이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해도 이 섬들이 딱 방파제처럼 가로막고 있는 형국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위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생깁니다. 아니, 그냥 섬을 지키는 게 목적이라면 사실 육군만 보내도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공격이 주특기인 해병대를 거기에 보냈을까요? 이게 또 다른 핵심 질문입니다. 그 이유를 알려면 육군과 해병대의 근본적인 임무 차이를 알아야 해요. 아주 간단합니다. 육군은 기본적으로 우리 땅을 지키는 군대고요. 반면에 해병대는 적의 땅에 상륙해서 공격하는 게 주 임무인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섬에 육군이 있다면 그건 섬을 방어하겠다는 뜻이고 해병대가 있다면 그 섬을 발판 삼아 어딘가를 공격하겠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섬을 그냥 지키는 게 목적이었다면 육군으로 충분했을 텐데 굳이 공격부대를 갖다 놨다? 이건 이 배치의 진짜 목적이 단순 방어가 아니라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바로 고슴도치 전략이라고 불리는 아주 영리하면서도 공격적인 한 수인 거죠. 자, 이 고슴도치 전략이 대체 뭔지 알려면요. 우리가 잠깐 입장을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부터 북한군 최고 지휘관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는 겁니다. 자, 당신이 북한 지휘관입니다. 근데 바로 코앞 바다에 남한의 최정예 상륙부대가 그것도 최신 무기로 무장한 채 떡하니 버티고 있어요.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건 그냥 언제든지 우린 너희 안방으로 쳐들어갈 수 있다는 무언의 압박인 겁니다.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 저 해병대가 우리 땅, 특히 방어가 약한 황해도 쪽으로 바로 치고 들어올 거라는 공포가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바로 이 공포가 북한을 완벽한 함정에 빠뜨리는 겁니다. 보세요. 첫째, 남한 해병대가 계속 역상륙할 수 있다는 위협을 가하죠. 둘째, 그럼 북한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울며 겨자 먹기로 사군당 같은 엄청난 병력을 황해도 해안에 그냥 묶어둬야 합니다.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요. 셋째,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병력은 원래 서울을 공격하거나 다른 중요한 작전에 써야 할 아주 귀중한 자원인데 그냥 방어형으로 묶여서 꼼짝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략적 함정입니다. 이게 얼마나 효율적인 전략인지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는 해병대 1개 여단 정도의 비교적 작은 병력을 투자해서 북한의 군단 몇 개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병력을 그냥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야말로 군사 전략에서 말하는 가성비의 끝판왕 아닐까요?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뽑아내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섬들의 역할이 이런 공격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방어 임무도 두 가지나 더 수행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바로 NLL, 즉 북방 한계선을 지키는 닷 역할입니다. 이 섬들이 딱 버티고 서 있으니까 NLL이라는 해상 경계선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만약 이 섬들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NLL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물리적, 상징적 거점인 셈이죠. 그리고 두 번째 역할은요. 거대한 눈이 되어주는 겁니다. 위치가 워낙 좋다 보니까 북한 예부에서 오가는 통신이나 움직임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최고의 정보 감시 기지가 되는 거죠. 정말 뭐 하나 버릴 게 없는 위치입니다. 자,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한번 쭉 모아볼까요? 공격적인 위협, 강제적인 방어 요도, NLL의 닷, 그리고 감시기지 역할까지 이 모든 걸 합치면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하나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걸 아주 찰떡같이 표현하는 우리말이 있죠. 바로
바로 전략적 알박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핵심 위치를 딱 선점해서 상대방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판 전체를 내 마음대로 주도하는 걸 말하거든요. 서해 5도에 해병대를 배치한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섬 자체를 지키는 걸 넘어서 이 섬을 이용해서 서해 전체에 판을 짜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총 정리를 해볼까요? 왜 해병대가 거기에 있느냐? 첫째, 평양에 대한 공격 위협을 계속 주기 위해서. 둘째, 북한이 쓸데없이 방어에 힘을 빼게 만들려고. 셋째, 최소 투자로 최대 효과를 내는 전략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NLL을 지키고 북한을 감시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공격, 방어, 심리전까지 정말 완벽한 다목적 카드인 셈이죠. 결국 이 작은 섬들의 주둔한 해병대의 존재 자체가 북한에게 보내는 단 하나의 메시지인 겁니다. 말은 없지만 아주 강력한 메시지죠. 바로 이겁니다. 우린 언제든 너희 안방으로 쳐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이 한마디가 매일같이 북한의 군사적 판단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